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여기 앞에 보다시피 굉장히 근사한 컴퓨터가 한 대가 있죠.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특가 컴퓨터입니다. 이런 특가 컴퓨터를 할 때는요, 조립 업체에서 먼저 의뢰가 들어오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가격도 괜찮고 제품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부품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때 그때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특가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컴퓨터컴 측에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 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기도 하고요. 댓글을 통해서도 컴퓨터를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제가 모든 댓글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PC 시장이죠. PC 시장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에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덩달아서 컴퓨터의 부품 가격들도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가격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제 부품을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스펙이 나오기까지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커뮤니티 탭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인텔 CPU보다 AMD 라이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인텔 CPU 선택하면은 돌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가성비의 라이젠 5 5600X를 선택했고요. 애초에 컴맹닷컴 측과 저는 100만원 전후로 가성비가 좋게 컴퓨터를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라이젠 CPU 넣고 그래픽카드 선택하면 RTX 2060도 힘들고 GTX 1660 시리즈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괜찮은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고 AS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갤럭시 브랜드의 RTX 3060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미들레인지 최고의 가성비 CPU와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리고 쿨러는 딥쿨 겟맥스 400XT를 사용해서 CPU 발열을 해소하는 데 신경을 썼고요. TDP 180W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젠 5 5600X 발열 문제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DDR4 3200MHz 8GB 2개를 사용해서 16GB 듀얼 채널로 설정해줬습니다. 역시 램은 대한민국 브랜드 삼성전자 사용해야죠. 다음은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B550M 어로스 프로 P를 사용했습니다. 스펙만 보면 정말 엄청난 녀석이에요. 최대 4733MHz까지 램 오버가 지원되고 PCI 익스프레스 4.0을 사용할 수 있고 전원부는 C 플러스 2페이지로 튼튼합니다. 다만 이 메인보드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보드는 USB 인식이 안 된다거나 인터넷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진행되었고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문제는 없다고 해요. 이 보드를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이슈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장장치 사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500GB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256GB의 NVMe로 갈 거냐 500GB의 사타로 갈 거냐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는데 큰 고민하지 않고 500GB를 선택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SSD라서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빠른 속도보다는 적당한 속도에 높은 용량 이 정도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갤럭시 지포스 RTX 3060 V2 LHR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AS도 괜찮은 제품이고 GTX 1660 시리즈나 RTX 2060은 10만원이나 20만원 가격이 낮아져도 이거 도저히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을 챙기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는 갤럭시 RTX 3060 V2 제품을 선택했고요. 발열은 적은 칩셋이라 투펜으로도 충분합니다. 백플레이트까지 있어서 기판 보호도 되고요. 파워는 에너맥스 맥스 프로 2 600W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현재의 시스템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 파워고요. 에너맥스 혹시 이 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파워 서플라이 브랜드 중에서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버용으로 더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애매한 브랜드 안 쓰고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한 파워 용량 AS 5년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앱코의 베놈 6펜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6펜 강화유리 제품 중에서 최대한 저렴한 제품을 사용했고요. 화려한 LED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건 취향 차이긴 하니까 싫은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케이스 가리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견적을 냈고요. 다나와 최저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고요. 네이버 최저가와 비교해도 당연히 저렴합니다. 제가 비대면으로 컴맹닷컴 대표님 멱살 잡고 가격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이제 성능을 알아볼게요. SSD 속도는 딱 사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속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NVMe 방식에 비해선 느리지만 충분히 쾌적한 성능입니다. 다음은 시대벤치 R23 클럭은 오토로 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멀티코어의 성능은 11661점, 싱글코어의 성능 역시도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인텔 7세대 끝판왕인 i7 7700K하고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멀티코어 성능입니다. 다음은 3D마크 타임스파이는 약 8400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약 19600점인데요. 미들레인지 체급인 것을 생각해보면 부족하진 않은 성능입니다. 풀 HD 해상도에서 옵션 타입 없이 쾌적한 성능을 바라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성능이죠.
이제는 게임으로 알아볼게요. 모든 옵션은 FHD 해상도 풀옵션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혀 끊김없이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특정 실내에서 12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보통은 100프레임 중반대가 측정이 됩니다. 플레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로드율도 잘 나왔고요. 다음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 극 초반 구간이라 제대로 플레이를 했다고는 하기 힘들지만 프레임이 극단적 높낮이를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얼추 100프레임 중반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디아2 레저렉션도 플레이가 잘 되었고요. 쉐어툼 역시도 113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에는 이것보다는 덜 나오지만 113프레임이면 진짜 높은 프레임이죠. 다음은 고사양 게임 중 하나인 위쳐3를 플레이해보면 80프레임 전후로 측정이 됩니다. 위쳐3 프로비면 FHD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팅인데요. 프레임은 출렁거림 없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풀 HD 기준으로 프레임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며 QHD로 넘어간다면 충분한 옵션 타협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 성능입니다. 온도 역시도 게임을 하면서 그래픽카드는 74도, CPU는 65도 전후에서 머무는 만큼 발열에서도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발열이 크지 않다 보니 팬 돌아가는 속도도 낮아서 소음이 적다는 이점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컴 측과 함께 만들었고요. 제가 또 견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참여해서 이렇게 나온 게이밍 컴퓨터. 가격 같은 경우는 139만 9천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계좌이체, 현금 영수증 발행 조건이죠. 그럴 경우에는 136만원까지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한 건 아닌데 최근에 또 그래픽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품도 굉장히 좋은 것들을 썼고요. 특별히 뭐가 안 좋거나 뭐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없고, 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면서 두 가지의 이슈 또한 해결됐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을 그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워도 그렇고 메인보드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지 않아도 아마 요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가격으로는 이 정도 맞출 수 있구나, 그러한 지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그래픽카드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해요. 이미 많이 올랐고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3,000번대 넣으려고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